예전 직장인 때보다는 몇 배 정도 수입이 증가하셨을까요? 월 평균으로 따지게 된다면 10배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왜 이런 게 가능하냐면 저는 경매 투자를 8단계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세팅하여 반자동 경매 투자 시스템이란 거를 만들어냈습니다. 1억 1,500만 원 낙찰받았고요. 낙찰받고 이틀 만에 1억 4,500만 원의 매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물건은 1억 9,277만 원 낙찰을 받았고요. 실제로 매도한 금액은 2억 4,700만 원입니다. 이 물건을 3억 1,770만 원을 받아서 3억 7,400만 원.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네. 직접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가요. 경매를 만나고 인생이 좀 바뀐 전업투자자 31살 김상영이라고 합니다. 이 방이 실제로 업무를 보시는 공간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 방에서 업무를 많이 보고요. 아니면 열차나 택시를 이동할 때 업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이 젊으신 것 같은데 혹시 몇 살 때부터 경매를 시작하셨나요? 제가 처음 경매를 공부를 한 걸 책으로 공부했었거든요. 그게 2018년 정도니까 횟수로는 한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이전엔 작은 IT 회사 다녔습니다. 구로나 가산 같은 데 있는 월급 220만 원 되는 그런 작은 IT 회사에서 열심히 이 월급날을 기다리는 그런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럼 경매를 배우신 뒤에 첫 낙찰 받으신 사례가 궁금한데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처음 낙찰받은 사례는 포항의 한 바닷가에 있는 지분 대지를 낙찰받았었습니다. 제가 11평을 평당 200만 원에 낙찰받았고요. 실제로는 평당 800만 원에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4배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제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번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엔 굉장히 독특한 사연이 있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되게 예쁜 집이 하나 새로 올라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 집은 땅 주인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은 예전에 땅 경계가 불분명하던 시절에 어떤 엉뚱한 분이 좀 올려놓으신 집이었고요. 이분 입장에서는 제가 가진 지분 대지만 갖게 된다면 이 집을 허물지 않고 지킬 수가 있는 상황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협의를 잘 하셨고요. 협의 끝에 평당 800만 원에 매입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경매 정보지를 한번 보시면 2019 타경의 3272 사건 물건번호 2번을 매입했었고요. 포항 흥해 죽천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토지 면적 11.58평을 평당 대략 200만 원 선에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평당 800만 원에 매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생애 처음 낙찰을 받으셔서 매도까지 하게 되셨는데 이 경매를 하시고 난 뒤에는 삶이 어떻게 많이 달라지셨나요? 일단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생각나는 게 일단 돈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 경매를 하기 전보다 의사결정에 들어가는 시간들이 훨씬 줄어들었어요. 가족들에게 식사를 대접한다거나 명절에 용돈을 좀 더 예전보다 많이 드린다거나 그런 게 가능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예전에는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을 했어야 됐다면 물론 지금도 제가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은 지금은 제가 원할 때 쉴 수가 있습니다. 뭐 한 달 정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생계에 아무런 지장이 없죠. 세 번째로 경매 투자를 통해서 사업에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개념인 레버리지라는 걸 좀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자금이라는 걸 레버리지 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고용해서 인력을 레버리지 하는 것들을 배우고 나니까 제가 근로소득의 구간에서 사업소득의 구간으로 가는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이것도 경매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그런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시스템을 적용해서 저의 시간을 아끼고 제 시간을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일에 쓰고 있습니다. 그럼 평범하게 일반 직장에 다니고 계셨었는데 이걸 그만두시고 경매를 한다고 했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일단 저희 어머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좀 무한한 신뢰를 해주고 계시고요. 아버님께서는 걱정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굉장히 기업에 오래 계셨던 분이셨는데 제가 어떤 사업, 특히 부동산 투자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리니까 그게 너무나도 불안정한 걸 잘 아셨던 거죠. 근데 저는 이걸 하기 전에 이 시스템에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비즈니스 모델로 잘 한다면, 시간만 투여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나, 그런 확신이 있어서 진행을 했고요. 지금은 잘 성공을 하고 성과를 만들어낸 상태니까 아버님께서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경매를 하고 난 후에 예전 직장인 때보다는 몇 배 정도 수입이 증가하셨을까요? 이거 연단위로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경매 투자라는 게 주기적으로 매달 발생하는 수입은 아닙니다. 월 평균으로 따지게 된다면 그래도 직장을 다닐 때보다 한 10배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런 게 가능하냐면 예전엔 제가
저의 시간을 전부 다 근로를 해서 근로소득을 받았었다면 지금은 이거를 시스템화해서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가는 그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어디 식당에 주방장 일을 하다가 식당을 차렸는데 프랜차이즈 지점이 10개가 되어서 그래서 소득이 10배로 증가했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새 많은 분들이 경매에 도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선생님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맞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경매에 도전하시는데요. 다만 이렇게 많은 분들 중에서 90% 이상은 경매로 원했던 수익을 내지 못하고 경매판을 떠나게 되십니다. 저는 매주 실제로 낙찰된 물건들의 결과를 복기해보는 걸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90%는 실제로 한 건에 세후 1,000만 원을 남기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건당 1,000만 원의 수익, 연 3,000만 원의 수익에도 만족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주 5일, 하루에 10시간씩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을 경매에 쓰고요. 퇴근하고 나서도 계속 경매 공부하고 주말에도 현장 임장 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힘들게 경매를 해서는 오래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반자동 경매 투자 시스템이란 거를 만들어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는 경매 투자를 8단계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물건 검색, 물건 조사, 입찰, 대출, 명도, 인테리어, 매도, 마지막으로 세무입니다. 이 8가지 단계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효율적으로 타인을 레버리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팅하여 지금은 하루에 2시간 정도만 경매에 투자를 하더라도 경매 수익이 잘 굴러가고요. 실제로 수익조차 한 건당 1,000만 원이 아니라 한 건당 3,000만 원 이상을 벌기 때문에 1년에 세후 8,000만 원에서 1억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매도를 할 때마다 3,000만 원씩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가능한 건가요? 이게 정말 경매 투자를 하시다 보면 이제 느끼게 되시는데요. 저는 전국에 있는 경매 물건들을 매각되는 결과들을 데이터를 다 복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공통적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지역은 너무나도 저렴하게 낙찰받은 물건이 계속 나오는 지역이고요. 어떤 지역은 항상 95%에서 100% 이렇게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하지 않을 지역을 매각 물건 복귀를 통해서 구별을 하기 때문에 낙찰받을 확률도 높고 낙찰받았을 때 수익 또한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경매 투자 사례가 있으신가요? 이게 여러 가지 사례가 있죠. 돈을 가장 많이 벌었던 사례도 있을 거고 명도가 가장 힘들었던 사례도 있을 거고 지금 딱 떠오르는 건 가장 빨리 팔린 그런 사례가 하나 기억나는데요. 그 물건은 낙찰받고 바로 다음날 명도를 하고요. 바로 다음날 매도 계약을 했습니다. 낙찰받고 아직 제 물건이 되기도 전인데 이틀 만에 이 모든 절차가 완료가 되었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 그냥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모든 걸 다 예상을 하고 입찰을 들어갔었습니다. 첫 번째로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로드뷰를 봤었고요. 로드뷰를 보니까 그 집에 외부 샤시가 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진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보니까 집 내부 상태까지도 얼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낙찰 받아도 금방 팔 수 있겠구나라고 시나리오를 잡고 들어갔고요. 두 번째로 관리실에 전화를 해서 여쭤보니까 그 집은 이사 나간 지 굉장히 오래된 집이고 당장 비어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부동산 소장님 말씀으로는 이 집을 좋은 금액에 주기만 하면 바로 거래를 할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경매 절차라는 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매수자분은 경매에는 참여를 하지 않으셨고 제가 낙찰받은 이후 제 물건을 바로 매입을 해가셨습니다. 모니터를 한번 보시면 저희가 받았던 경매 물건이 바로 이 집인데요. 로드뷰로 봤을 때 외부 샤시는 지금 상태가 좀 엉망이지만 자세히 보시게 되면 내부 샤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포인트를 잡고 입찰을 했었고요. 오른쪽 사진 한번 보시면 현관문 앞에 굉장히 많은 등기우편 관련된 서류들이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관리실에 또 얘기를 하였고 인집인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1,500만 원에 낙찰받았고요. 낙찰받고 이틀 만에 1억 4,500만 원의 매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별도의 부대 비용이 미납관리비 인수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세금 떼기 전에 세전 양도 차익으로 대략 2,500만 원 가까이 마진이 이틀 만에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정말 투자 사례가 많거든요. 지금 촬영하는 현장 가까이도 제가 수익을 냈던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같이 가서 왜 여기를 입찰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전해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이동을 해보시죠. 네, 좋습니다. 네, 이거 뭐 PD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제가 잠깐 뭐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그림을 렌탈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 거 이용해서 평소에 좀 쉬는 날 이렇게 그림을 멍하니 보다가
퇴근 후에 맥주 한 잔 아니면 하이볼 한 잔 이렇게 마시고 불을 좀 끄고 조명만 좀 킨 다음에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고 휴식을 할 땐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잘 만나진 않아요. 그러면 혹시 경매 투자자시니까 네네. 이 집도 경매로 낙찰을 받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이 집은 저희 부동산 투자자들은 상급지 물건을 사기 전까지, 투기가 붙을 만한 물건을 사기 전까지는 본인 집에서 본인이 실거주하는 거는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집을 월세로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제 명의는 투자에만 쓰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명의를 관리하는 것까지 신경을 쓰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세금 혜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자시라면 반드시 입찰하시기 전에 부동산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마치시고요. 입찰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부동산 상담을 받으실 세무사가 없으시면 저에게 요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소개를 해드려서 상담을 받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차 안에서 업무를 많이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이 이동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럴 때 사무 업무를 보는 게 아니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택시랑 그 열차에서 일을 하고요. 운전을 하게 되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모든 이동을 다 택시로 하면서 항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으로 이동해서 오늘 보실 물건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수익 사례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건물이고요. 여러분들 좀 잘 보이실 수 있게 도로 맞은편에 와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물건은 1억 9,277만 원 낙찰을 받았고요. 실제로 매도한 금액은 2억 4,700만 원입니다. 대략적으로 낙찰가와 매도가 간에는 무려 5,500만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5,500만 원이 순수익인 건가요? 아닙니다. 5,500만 원은 저희가 통상 말하는 낙찰가와 매도가 사이의 갭이고요. 여기서 각종 필요 경비가 더해져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대략 양도 차익이 한 4,500 정도 나올 거고요. 순수익은 여기서 여러분들의 종합소득세율에 맞춰서 순수익이 정해지게 됩니다. 여기를 입찰하신 이유는 어떻게 되실까요? 경쟁을 피할 수 있는 나홀로 아파트였기 때문인데요. 저 경매 매물인 칸타빌 평리 아파트 뒤에 관도 유보라 아파트가 저쪽에 보이거든요. 혹시 보이실까요? 저쪽에? 저렇게 상태가 좋고 신축의 대단지 아파트들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저런 아파트들을 입찰하게 된다면 세후 마진이 1,000만 원도 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걸 피해서 이런 나홀로 아파트를 좋은 금액에 낙찰받아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매도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엄청 짧은 기간에 팔렸습니다. 저희가 4월 16일에 낙찰을 받았는데 무려 6월 1일에 매도 계약을 했으니까 한 달 반, 45일 정도 걸렸죠. 45일이요? 그렇게 빨리 팔리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 물건이 빨리 팔린 이유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명도가 빨리 끝났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 광고를 굉장히 폭넓게 했습니다. 무려 200군데가 넘는 부동산에 광고를 하였고요. 금방 거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200군데 정도면 굉장히 많은 거 아닌가요? 엄청나게 많죠. 이렇게 200군데 부동산을 전부 다 일일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물건을 뿌릴 수는 없고요. 반자동 경매 투자 시스템을 적용하신다면 200군데의 부동산에도 순식간에 물건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현장을 보니까 혼자 우뚝 서 있는 나홀로 아파트 같은데 이런 데는 좀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일단 나홀로 아파트가 세대수 자체가 적다 보니까 거래 사례가 잘 없죠. 실거래가도 잘 찍혀있지 않을 뿐더러 일반적으로 커뮤니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대단지 아파트에 비해서 선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나홀로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첫 번째로 교통이 좋아야 되고요. 두 번째 주차가 좋아야 되고요. 세 번째 채광만 좋다면 금액이 저렴하다면 충분히 매도할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의 최근 매도가가 3억 1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실거래가가 21년 7월이었습니다. 경매 낙찰을 24년 4월에 받았으니까 무려 2년 반 전이 가장 최근 실거래가였고요. 인근 경쟁 매물대가 대부분 다 3억대였어요. 저는 이 물건을 2억 5천 정도면 충분히 팔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1억 9천에 입찰을 하게 됐습니다. 이 현장을 매도를 하실 때는 말씀해주신 반자동 경매 시스템 중에서 어떤 게 적용이 된 건가요? 이 현장은 제가 딱 2번만 방문한 현장인데요. 입찰 전에 한 번, 낙찰 후에 한 번 이렇게 딱 2번만 방문한 현장입니다. 입찰 전에는 이 물건이 저희가 9층 물건을 받았었는데 실제로 조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주차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낙찰 후에는 명도 당일 현장을 방문해서 내부 인테리어 할 거 있는지 이렇게 딱 2번만 방문을 했고요. 입찰 전에 조사를 한 내용들과 낙찰 후에 처리하는 과정들 전부 다 반자동 경매 투자 시스템을 활용해서 제가 현장을 오지 않고도 멀리 있는 물건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근데 반자동 경매 투자 시스템 자체가 낙찰을 받고 나서 사후 처리 과정에서 되게 쉽게 하는 이런 걸 나타내고 있고요. 또 입찰 전에 조사를 하는 것도
직접 현장을 오지 않고 조사하는 방식 이런 게 좀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할 때 실제로 와보는 것도 좋지만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에 대리인을 시켜서 현장 조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잘 있는지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작동하고 있는지 공동현관 문이 작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심부름 업체 같은 이런 어플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을 보내거나 아니면 공인중개사를 도움을 좀 받아서 사람을 보내서 현장 사진 같은 것들을 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좀 수월하게 하고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안전동 경매 시스템 그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현장에서도 뭔가 더 강하실 것 같은데. 아, 어떻게, 네. 추워서 제가 이게 실제 모습은 농담도 많이 하고 네, 헷갈리는 스타일인데 진중한 모습만 담기는 거라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 그럼 임장은 몇 번 정도 다니시는 거예요? 임장이 필요한 물건이 있고 네. 임장이 불필요한 물건이 있는데 모든 물건을 전부 다 임장을 간다? 이러면 경매를 할 수가 없어요. 직장인들이 아예 할 수 없는 거고요. 이런 현장 조사하는 거를 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걸 세팅하는 게 반자동 경매 투자 시스템 이 수업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저희 현장에 왔습니다. 한번 카메라로 볼 수가 있을까요? 현장을? 네, 현장 가까이 왔습니다. 이 현장에서 파악하셔야 될 것은 일단 첫 번째로 주차입니다. 나홀로 아파트를 입찰하실 때 주차가 너무 중요한 게 타워식으로 주차장이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조금 판매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반드시 지상주차장이 잘 갖추어진 곳, 지상주차장이 없다면 인근에 주차를 할 수 있을 만한 공영주차장이 있는 곳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안쪽 현장을 좀 더 보도록 하시죠. 굉장히 실거주 만족도도 좋고 위치도 좋은 그런 아파트여서 빠르게 매도가 가능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장을 보여드리는 와중에도 눈이 굉장히 부시거든요. 저희 물건이 9층인데 앞에 건물보다 높은 층에 있어서 조망도 확실하게 탁 트여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빛이 잘 들어야 빨래도 빨리 마르지 않겠어요? 아, 저 헛소리를. 지금 이제 공동현관 앞에 왔고요. 보시면 엘리베이터가 정상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를 통해서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더라도 반드시 실제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나홀로 아파트에선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분리수거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물건은 나홀로 아파트 중에서 관리가 굉장히 잘 되는 편입니다. 분리수거장들이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일반 쓰레기 버리는 것도 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자전거까지 주차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가 잘 되어 있죠. 이런 곳은 나홀로 아파트 중에서 굉장히 A급에 속합니다. 이런 물건을 본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입찰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 나홀로 아파트에 대해선 설명을 충분히 드린 것 같고요. 또 하나 준비한 물건이 있어서 다음 현장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현장에 왔고요. 이 소음이 좀 들렸는데 혹시 소리가 좀 담겼을지 모르겠는데 바로 이 소리가 제가 이 물건을 입찰한 이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곳은 대구 혁신도시 서안이담 아파트에 와 있고요. 이 동네는 인근에 대구 국제공항이 있어요. 근데 대구공항이 군공항이라서 전투기 소음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대구 수성구나 달서구가 실거주가 선호하는 곳인 반면에 지금 소리가 들리실까요? 어쨌든 이 동구 지역은 전투기 소음 때문에 실거주가 비교적 비선호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현장으로 좀 이동을 해보시죠. 제가 낙찰받은 물건이 이 206동 9층 물건인데요. 이 물건을 3억 1,770만 원을 받아서 3억 7,400만 원. 그러니까 감정가의 84.95%에 받아서 감정가의 100%, 감정가 그대로 매도를 하였습니다. 이곳을 입찰하게 되신 이유는 어떤 게 있나요? 이곳을 입찰하게 된 이유는 대략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지역이 대구광역시에서 3급지 내지 4급지에 해당합니다. 특히 각산동 지역은 전투기 소음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그런 것들이 실거주나 투자자들이 꺼리는 요건이 되고요. 두 번째로 세대수가 500세대 이하였습니다. 세대수가 적은 단지이기 때문에 비교적 경쟁이 좀 치열하지 않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2억 9,700만 원의 보증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분이 전액 배당받는 사실을 저희는 알고 입찰을 했기 때문에 경쟁을 피해서 입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말씀해주신 조건들로만 봤을 땐 네. 입찰을 피해야 되는 물건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이런 물건들만 입찰을 받게 되신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갭 투자로 부동산 투자를 배우셨던 분들은 이런 물건들을 꺼리기 마련인데요. 그렇지만 경매 시장은 갭 투자와 정말 반대로 보시면 되십니다. 갭 투자는 상승을 바라보고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이 오를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경매 투자는 상승을 바라보는 투자가 아니라 저희가 목표로 했던 금액에 경쟁을 피해서 낙찰을 받아 매도를 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의 여지가 있는 물건이 경매 시장에서는 안 좋은 물건입니다. 이 부분을 혼자 본인이 패차를 하면서 터득을 하시려면 정말 엄청나게 긴 시간을 허비하게 되시는데요. 이런 사례를 통해서 교정을 하신다면 그 시간이 충분히 단축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물건은 매도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정말 짧은 시간에 매도가 되었습니다. 이 물건을 1월 20일에 낙찰을 받았는데요. 무려 3월 27일
딱 2달이 지나고 나서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익이 얼마 정도 나온 거죠? 낙찰가와 매도가 차이는 대략 5,600만 원이 되게 되고요. 각종 비용들을 더하더라도 4,500만 원의 차익을 발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물건에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건 좋은 금액에 싸게 받았다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다만 이 물건은 정확한 시세대로 잘 팔린 물건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물건은 엄청나게 좋은 조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앞에 신지라는 호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 집을 매수하신 분께서는 매일 그 광활한 뷰를 보시면서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집에 가볼 수는 없으니까 현장에 가서 어떤 뷰를 가지고 있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이제 저희 아파트가 빨리 팔린 이유 바로 이런 멋진 저수지 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낙찰받은 206동 물건입니다. 빛도 엄청나게 좋죠? 이래서 채광과 조망이 좋은 집은 금액만 저렴하다면 충분히 거래할 수 있으니 하급지 물건이더라도 과감히 한번 입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장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저희 사무실로 돌아가서 남은 이야기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디님, 저희가 이제 현장을 2군데 보고 왔는데요. 좀 어떠셨어요? 팔기 어려워 보이셨나요? 일반인들 시선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워 보였는데 현장에서 직접 설명해 주시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설명드렸던 해당 물건들을 입찰한 이유를 이해를 하시고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서 입찰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예상과 다르게 실패했거나 뜻대로 잘 안 된 경우도 있으신가요? 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정확히 한 1년 정도 된 사례였는데요. 제가 그 물건을 입찰할 때는 세후 2천 정도 수익을 목표로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가지 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그 물건이 굉장히 많은 물건이 동시에 경매로 나온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1,000만 원 정도 떨어졌어요. 그게 첫 번째 이슈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막상 집에 들어가 보니까 내부 상태가 엄청 엉망이었어서 수리비가 한 300 정도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표로 했던 마진보다 1,300만 원 정도 적은 7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낙찰 받고 2달 만에 수익을 실현했으니까 한 달에 350만 원 정도 부수입이 발생한 거죠. 애초에 저가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을 하면서도 충분히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좋은 공부가 됐던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경매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셨나요? 저는 처음 공부를 할 때 정말 시중에 나와 있는 무료 컨텐츠들은 전부 다 활용을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무료 특강이 많은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도서관에 가서 경매 관련 책들은 예전 것부터 최신 것까지 전부 다 봤었고요.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예전 선생님들 영상들, 무료 영상들 전부 다 안 찾아본 게 없을 정도로 다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새로 시작하시는 지인분들께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론에 대한 지식은 되게 많은데 실전 투자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고시 공부 같은 게 아니라서 이론을 많이 한다고 성공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실전에 관련된 사례들을 간접 체험하면서 학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론 공부보다는 실전 사례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이 경매 시장에서 승승장구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평범한 직장인이셨다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경매 전문가로 성공하신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방법 좀 알려달라, 꼭 배우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좀 떠오르시는 분이 계실까요? 최근에 경매를 배우셨던 분들 중에 좀 기억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8월에 경매를 배우셨으니까 이제 경매를 하신 지 대략 3개월 조금 넘었네요. 제조업 회사를 다니셔서 품질관리 쪽에서 업무를 보시고 계셨는데 그분이 무려 3개월 만에 경매로 4건을 낙찰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상되는 매도 차익 기준으로는 1억 4천 정도 차익이 예상이 되고요. 세후 9천 정도가 예상이 되거든요. 실제 이분의 근로소득의 2배에 달하는 수입을 경매 투자로 지금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성공 비율이 뭘까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저를 엄청 잘 이용하셨어요. 저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시스템을 그대로 세팅을 하셨고요. 정말 바로 실천을 하셨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런 좋은 성과가 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께서는 궁금한 거 생기시면 바로 저한테 카톡을 하시고 물건 검색하시고 바로 저한테 피드백 받으시고
있으셔가지고 이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한 달에서 두 달 이 정도만 학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바로 병행을 하시면서 실전적인 피드백을 받으셨어가지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큰 성과 내실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의 사례를 보면 많은 분들이 되게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봤더라도 너무너무 부러웠을 것 같은데, 제가 이 경매판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게 정말 누구나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성공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성공하기 쉬운 효율적인 시스템을 좀 제가 만들어 놨는데 정말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한 달만 집중해서 노력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지금은 교육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강생분들은 선생님의 노하우를 직접 배우게 되는 건가요? 네, 그쵸, 맞습니다. 냉정하게 이제 경매를 독학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면 거의 정확히 1년 정도를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알려드리는 방식대로 하신다면 이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피디님이랑 차를 타고 오면서 통화를 했었는데 오늘 낙찰 받으셨던 이 지인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경매를 10월부터 시작하셨으니까 대략 이제 한 달 정도 만에 오늘 제주도에 있는 좋은 아파트를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잘하신 게 처음부터 하나하나 돌다리를 스스로 다 두들기신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과정을 저를 잘 이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었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노하우를 전해드리면서 시간을 벌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달에 300만 원에서 한 달에 500만 원까지 안전하게 남는 이런 부업 시스템을 여러분들께 장착시켜 드리는 게 제가 하고자 하는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에게 배우면 모두 다 경매로 돈을 잘 벌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경매 교육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만 허황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연 1억을 순수익으로 부업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면 정말로 너무 힘들어요. 가능하긴 한데 정말 힘들고 거의 전업으로 이렇게 하루 종일 해야 되고요. 1년에 5천만 원 정도의 세후 수익을 내려고 하시면 이것은 당연히 가능할 뿐더러 난이도도 적당한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1년에 3천만 원 정도 세후 수익을 내려고 하시면 이거는 아주 낮은 수준의 난이도입니다. 반드시 3천만 원은 무조건 가능한 수치라고 생각하시고 5천만 원을 타겟으로 경매를 하셨을 때 여러분들께서 좀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바로 인내심과 지속성입니다. 하지만 혼자 경매 투자를 하게 된다면 거듭된 패찰과 이런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표류하게 되거나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계속 체크해주는 멘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멘토는 실전 경험이 있는, 그리고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도 매주 입찰을 하고 매주 낙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투자에 멘토가 필요하신 분들이시라면 제가 여러분의 현실적인, 실전적인 멘토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경매를 통해 번 돈으로 내 자신 또는 가족들을 위해 해준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으실까요?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라고 한다면 이제 부모님께서 좀 급전이 필요하신 일이 잠깐 있었습니다. 몇 천만 원에 해당하는 아주 큰 돈이었는데 큰 어려움 없이 선뜻 이렇게 빌려드릴 수가 있었고요. 그게 가능해진 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가 큰 노력 없이도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시스템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선뜻 빌려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전 평범한 직장인이셨을 때는 가능하셨을까요? 어렵죠. 1,000만 원도 큰 돈인데 그것보다 훨씬 큰 돈을 가족이라도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돈이 여유가 경매 덕분에 생겼다 보니까 이게 뭐 단순히 돈을 빌려드렸다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실제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낸 성과를 통해서 부모님의 짐을 좀 덜어드린 게 저에게도 굉장히 좀 의미 있고 뜻깊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시 경매를 처음 접할 때 그 시기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시작할 것 같으세요? 되게 판타지스러운 질문인데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달, 한 달, 두 달은 정말 몰입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기본 이론은 책을 통해서 많이 학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바로 시간을 날리는 것 없이 최대한 빠르게 경매 투자 시스템을 세팅을 하는 거예요. 실전 입찰을 하면서 좀 더 피드백을 해가면서 수익을 만들어가고, 그게 경매 실력이 가장 빠르게 늘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 제가 여쭤보거든요. 어떻게 해야 뭔가를 빨리 배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라고 여쭤보면 정말 많은 분들께서 실행하는 거요, 직접 하는 거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경매 투자에 있어서만큼은 과감히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매 투자를 가장 빨리 성공하시는 방법은 철저하게 모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멘토를 잘 지정하셔서 멘토가 하는 모두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완전히 카피를 해보십시오. 완전히 모방을 한 다음 나에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만 조금 교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정말 단기간에 여러분들 것으로 흡수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 뒤에 책이 보이는데 경매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네. 딱 3권만 추천해 주신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책도 제가 이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버린 거거든요. 제가 항상 이 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럽 모어의 레버리지라는 책인데요. 실제로 제가 지금 보시면 거의 한 10권 정도가 지금 집에 있거든요. 지인분들께 항상 이렇게 책을 선물을 드리려고 좀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버리지라는 개념을 경매 투자에도 적용을 해보시고요. 먼저 경매 투자 적용을 하신 걸 바탕으로 삶 전체에 적용을 하신다면 정말 많은 분야에서 여러분들의 퍼포먼스가 나아지고 보다 시간을 가치 있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책은 옥션원이라는 곳에서 발간한 핵심 경매 실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구매를 하셔서 기본서처럼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면 되겠다. 네, 세 번째 책은 재편님이라는 작가님께서 쓰신 부동산 매매 사업자 처음 시작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매매 사업자에 대한 학습이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매매 사업자를 공부하지 않게 되면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그거 1년 만에 팔면 세금 얼마 내고 그거는 매매 사업자를 몰라서 하는 얘기고요. 매매 사업자를 활용하신다면 아주 낮은 세금으로도 경매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 마지막으로 당연히 절대 광고가 아니고요. 출판사도 저 같은 사람한테 광고를 주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광고 없이 정말 진심으로 추천드리는 책이니까 꼭 한번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책들도 많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선생님의 앞으로의 계획이 많이 궁금합니다. 이것도 되게 많은 분들께서 여쭤보셨는데요. 일단 투자는 투자대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많은 시간을 써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제가 구축해 놓은 시스템을 통해서 뭐 하루에 한두 시간만 써도 경매 투자는 굴러가게 만들어 놨고요. 여기서 번 시간을 통해서 저는 교육 쪽과 구상하고 있는 또 다른 사업 쪽에 시간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전 경매 투자를 하면서 얻게 된 내용들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공유를 드리는 게 앞으로 26년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번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쨌든 경매를 배울 마음을 가지신 또는 이제 경매라는 걸 알게 되신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매 투자가 그냥 하게 되면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세상에 돈 버는 길들이 전부 다 어렵죠. 그렇지만 경매에 있는 쉽게 가는 길 하나만큼은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내가 원하는 걸 많이 이루지 못하셨다거나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26년에는 저와 함께 경매 투자 한번 시작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의 사례를 들으시고 반자동 경매 투자 시스템 세팅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신 분들께 부담 없이 알려드리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무료로 알려드리는 시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신 분들께는 우리 강의에 오셔서 질문 주시면 제가 모조리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하루 라이브로만 제공되는 무료 강의를 통해서 경매로 인생을 바꾼 제 노하우를 배워가시고 여러분들의 2026년과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경험을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가시죠. 제가 주차장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같이 가시죠. 감사합니다. 길이 복잡해서.